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전 영상에 이어서 이 영상도 연장성상에 놓인 그런 자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입된 게 아니라 실제로 블룸버그라든가 로이터 연합통신 아니면 일본에 있는 주류 미디어가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논한 거를 한국의 기자분이 이제 짜집게 해서 기사를 만드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마 그런 내용에 관해서 반증이 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스위프트 1.0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스위프트 2.0은 지금 현재 완성돼 가고 있는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오전 영상에서 제가 IMF 통화바스켓에 5대 기축 통화가 있다. 그리고 킹달러로 인해서 오히려 G7에 있는 여기 SDR 통화바스켓에 있는 유로화, 엔화, 스털링, 일명 이제 파운드화가 좀 지금 위크해졌다. 취약해졌다. 이런 류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 기사를 보세요. 이거는 정확히 9월 8일 날 새벽녘에 나온 거거든요. 4시 45분. 근데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더 흔들린다. 킹달러에 무릎 꿇는 엔화, 유로화. 제가 5월 달에 IMF 통화 바스켓에서 이렇게 비율을 조절했다. 그래서 킹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에나보다는 이 친구들이 약화돼서 GDP, GNP가 위축될 거다. 마일드 리세션이 오히려 이머징 국가보다 더 심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가 드디어 미디어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킹달러 현상이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모습이 연출된다. 그래서 블룸버그, 특히 올해 강달러는 신흥국보다 선진국 통화가 더 큰 영향을 받았다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매체에 따르면 선진국 대비 무역 가중 달러 지수는 올해 10%가 급등해서 2002년 가장 높았다. 반면 신흥국 대비로는 3.7% 상승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죠. 10% 대 3.7%. 그러면 선진국 입장에서 더 구석에 몰린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비율로 따졌을 때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든 게. 그래서 달러가 오르면 다른 나라들은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자본 유출을 야기해 자본 조달 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여파를 받는다. 보통은 신흥국 충격이 크고 선진국은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간주됐으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강달러는 신흥국 양털깎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강달러는 오히려 G7을 비롯한 여타 미국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양털깎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신흥국의 경우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환 보유고를 확대하는 등 기초 체력을 키웠고 연준에 앞서 금리 인상에 나서며 만반의 대비를 했다. 또 브라질이나 브릭스 그리고 오페크, 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은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덕봤다. 그래서 반면 유로존 얘기가 나와요. 유로존은 영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씨름하고 있다. 달러 강세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악재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 금리 인상에 나설 태세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오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꺾기보다 오히려 리세션을 도모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그런 식의 견해가 나온 거죠. 또 선진국의 경우 신흥국처럼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시에 개입하는 건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는 강달러를 멈출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시라이 사유리 게이오 대학 교수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어렵다면서 강달러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달러 자산 수요 증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긴축에 따른 침체 위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은행의 만수루 모이 우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계속되는 강달러는 선진국 통화당국을 아프게 찌를 것이라면서 이들은 국내 자산시장이 급락하고 성장세가 흔들려 올해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 여기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별반 뭐 이런 지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종이장 한 장밖에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간간히 뭐 해째다, 나다 막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유튜브기 때문에 방송용 해째를 그냥 하는 거고,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XRP를 투자하는데 이게 과연 스위프트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진짜 이게 우리가 그냥 추측하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건가? 그래서 이게 전 세계 CBDC가 발행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머지 XRP 외에 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은 과연 진짜 실제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기축통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여튼 이런 막 물음표를 던지고 확신을 못 가질 때 이런 뉴스가 하나하나 현실화 나오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서 더 피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이 드시지 않는가요? 그래서 이 힘든 장세가 얼마까지 더 진행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올해 연말에 잠시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 상승은 오고 그 마일드 리세션이 이제 내년 어느 순간에 도래를 하면 그 이후에 다시 금리 인하라는 어떤 그 발표가 연준에서 떨어지면서 거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시나리오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영상은 추후에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쨌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더 흔들린다. 킹달러에 무릎 꿇는 엔화, 유로화. 자, 여기 위에나는 빠져있는 현재의 상황. 하여튼 유로화도 그렇고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운동을 잠시 다녀와서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있다면 또다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삘 받는 날이라서 영상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자, 감사합니다.